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반전 하나 기다리는데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마감하면서 약부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4일째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매도 물량은 어제 이어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건 이 기관의 매수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강했던 화학업종이 오늘 장에서 단연 선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내일장 대장주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한데요. 전화는 013-1553-2611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상담 배너를 확인하시는데 이쪽으로도 주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연말 랠리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박수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이렇게 하락한 건 좀 일시적인 가격 조정일까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좀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50포인트죠. 2050포인트에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기간 좀 하락폭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50포인트에서 하단으로는 약 195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195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정도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이제 그 지수가 좀 하락하겠다는 신호는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체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한화지주였습니다. 한화지주가 거의 약 두 달이죠. 두 달 동안 상승률이 거의 30%가 넘는,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가장 강하게 매수가 이루어진 쪽은 바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해서 하나 지수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었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조선주 쪽에서도 월요일부터 매도 신호가 사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선이 날 수 있는 22평선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자동차 섹터 또한 이제 마찬가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월요일부터 어느 정도 지수는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신호를 대형주 쪽에서는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조선, 자동차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들이 차트가 다들 꺾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다시 한번 큰 상승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넉넉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 같이 좀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기관 수급들이 가장 좋았던 섹터였습니다. 그에 따른 계속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수주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렵다, 힘들다라고 좀 보지 마시고, 자, 이제 종목을 좀 보도록 하시죠, 종목. 업종과 종목을 보면 그게 답이 있으니까요. 너무 지수 흐름에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종목별 대응 전략이 지금 장에서는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화학업종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런 LG화, 화학주들 지금 접근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미 어차피 기관주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급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번 연말 12월 달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는 강했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의 첫 주도 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네. 지금 조금 전에 박수범 전문가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우리 한 5일째죠. 5일째 계속 외국인들이 어떤 거센 매도세에 의해서, 상당히 지수가, 차트가 지지선을 붕괴하고 네. 좀 내려왔는데 상당히 또 안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개인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어떤 패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동안 한 40일을 넘게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오히려 순매도로 전환되어 있고요. 모든 업종을 떠나서 각 종목별로도 상당한 어떤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도 보면은 상당히 안정화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거래소보다도 또 차트상으로 보면 더 어떤 안 좋은 모습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도세 어제에 이어서요 쭉 밀려 나왔고, 다음에는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아니면 지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좀 요원하다. 네. 우리가 시장이 반전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2000선도 안착이 되고 또 2050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은 500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매매하는 분들의 어떤 지수 종목 이런 게 아니고요.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면서요. 네. 지금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금 관리 상태, 또 매매는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개별주 위주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와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그 시점이 지금 현재와 같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소극적인 매매와 현금 일정 비율의 현금 보유, 네. 단기 매매, 종목별 접근으로 하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박수범 전문가님과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별 대응 장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랠리, 살타 랠리 기대감은 접어야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오늘도 곰곰이 이제 여러 가지 시황을 분석해 보면서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제 판단에는 좀 거품이 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전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요. 이 거품이 산타랠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산타랠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강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을지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로 수익 내고 있는지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렌터카 오늘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벌써 3거래지 양봉인데요. 수익률은 29.5%로 전체 전문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현대, 위아 오늘은 쉬어가면서 수익률이 6.6%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트넷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틀째 지속되면서 수익률은 3.6%로 줄었고요. CTC 바이오 오늘 1.3% 하락하면서 다시 매수가 내리면서 수익률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와 사무개발이 소폭 반등하면서 어제보다 수익이 늘었고요. 플랜트넷 오늘 5% 이상 빠지면서 손절가로 이탈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총 8개 종목이 담겨있죠. SM과 하림 모두 3거래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림은 19.1%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휴원스 오늘 목표가 구달하면서 수익률이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3,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인데요. 외국인에 이어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수익률 1.6%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더존 비전 오늘 소폭으로 오르면서 수익률 9.4%를 기록했고요. 목표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 연일 하락하면서 매수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송상우 전문가입니다. 금호타이가 2%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3위 각기는 오늘 소폭 오르면서 수익률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오니아 오늘 2% 하락하면서 100원 차이로 손절됐고요. 삼천리 자전거 장중 50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종가상 밀리면서 1.4% 하락했죠. 수익률 9.4%로 줄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추가 상승하며 10.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성홀딩스는 오늘 상승 반납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과 현대 EP는 잘 포트팽됐고요. 하나생명이 0.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포트 이 종목 하나 담겨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LG렌터카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률 상당히 좋은데요. 네, LG렌터카 제가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LG렌터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좀 들어간다면 이런 회사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회사들은 우리가 좀 단타라든가 좀 스윙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에이젤 렌트카를 바라보신다면 정말 큰 수익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증권사들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젤 렌트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목표 가격이 거의 다 보면 2만원 이상을 지금 현재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성장이 안정적이고 매년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단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젤 렌트카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까지도 가격은 싼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보신다면 에이젤 렌트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혹시나 자기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3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지만 목표가 15,000원까지 무난히 상승할 수 있겠다. 계속 홀딩해 보자라는 대응 전략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 삼천리 자전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좀 종가상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결국 1.4%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수익률이 9.4% 기록하고 있어요. 예, 삼천리 자전거 제가 그 목이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목도시 네. 목감기가 들고 또 코감기까지 들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졌죠. 요즘에 좀 힘이 안 날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네. 자,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을 해야 되겠죠. 삼천리 자전거 지금 목표가 22,000원 잡고 있는데요. 네. 삼천리 자전거는 먼저 우리가 추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꾸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여가가 많이 생기고 생활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차트 한번 볼게요. 신고가를 뚫고 좀 밀리는 현상이 나는데 오늘도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요. 이것은 눌림으로 보면 되겠어요. 어저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타임이다. 네. 그래서 차트 보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도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 종목은 가지고 있다면 홀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네. 22,000원 유지하도록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역시 삼천리 자전거도 목표가 22,000원까지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AS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 중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은요,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전기 전자 업종이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했습니다. 대장주인 한국전력이 2.2% 하락하면서 6거래일째 밀렸는데요. 기관은 매수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이 한국전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 또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좀 이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전력이라는 회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가정집에 지금 현재 공급하는 한국전력.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독점권을 이용한 자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발전 쪽으로는 이제 한국 남동발전, 중부발전, 뭐 서우발전, 뭐 남부발전 등과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한전 KPS 그리고 한전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과의 지금 현재 뭐 자회사로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전기를 수요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업용으로 이제 쓰는 부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55% 정도 되고, 가정용이 지금 현재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뭐 14%, 그리고 일반용이 22%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이제 한국전력, 제가 한국전력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수 흐름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수급은 이미 꺾인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 또한 좀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해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연말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가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12월 말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무래도 기관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 정말 이명박 정권 때문에 가장 좀 피해를 봤던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가격이 절반 가격밖에 안 되고요. 중국보다도 쌉니다. 중국의 거의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전기가 엄청나게 싼 상황에서 이번에 좀 전기료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6년 만에, 거의 뭐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또한 이제 흑자 폭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따른 우리가 정말 한국전력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한국전력 보시다시피 저평가되어 있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좋고요. 하지만 오늘 그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많은 매도 물량을 좀 출회하면서 31,000원에서 공반전이 좀 치열했습니다. 아무래도 31,000원에서 공반전이 치열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2평선에 대한 기관들의 기술적 차트 부분에서의 지지 흐름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었죠. 그게 따른 좀 공반전은 치열했지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2평선을 뚫어버리는 음봉이 만들어졌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갭 상승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았지만 수급적으로 보시다시피 어제보다도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외국인들만 매도하고 있었지 그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세 괜찮았고요. 일반 자문사라든가 개인 투자자들 매수 수급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평선을 뚫었다는 것은 의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의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더 충분히 갭 상승으로 상승 흐름 다시 2차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로 매수가를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손절가는 35,5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약 35% 정도 되는 4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4분기 실적을 기댄다. 내일 시초가에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덕산 하이메탈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오늘 주가는 1.4% 올랐지만 최근 3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서 4분기도 안 좋을 거란 전망에 최근 주가는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오늘 무려 1.4% 이상 오르게 됐지만 최근 주가 흐름 좀 좋지도 않았습니다. 또 증권가에서 안 좋은 보고서도 나온 바 있더라고요. 예. 지금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했는데, 네. 전부 틀려요. 어제는 좋아서, 네.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 또 어디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증권사를 믿을 수는 없다. 증권사에서도 각 증권사마다 분석을 다르게 한다. 네. 다만 우리가 가장 시장을 보고 이 종목을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지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오는지 또 실적이 앞으로 내년 지금 상승이라든지 하락은 내년 실적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덕산 하이메탈을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덕산 네. 하이메탈은 그 전에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하반기 실적 별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네. 좀 많이 하락을 한 실정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하락할 만큼 했다 이제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오늘 양봉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상당히 좋은 이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눌림하고 이 추세 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 다만 앞으로 내년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네. 지금 서서히 이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미리 선취매하는데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네.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주고요. 이 덕산 하이메탈은 일단 좀 가격적인 전략 듣기 전에 덕산 하이메탈 어떤 좀 기업인지 기업적인 설명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은 네. 많은 분이 잘 아실 거예요. 먼저 OLED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 솔더블 생산하는 그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하는데 세계 시장이 한 18%, 국내 시장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죠. 다만 내년에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이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솔더블 시장에서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우려는 일부 증권사에서 이것을 실적이 시기상조다. 아직 내년에도 성장이 일어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때가 매수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돼요. 네. 항상 우리가, 이 실전 매매에서는 이 시장과 자기 생각과 반대로만 할 수 있으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정답이에요. 대중이 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대중이 가는 반대쪽으로 소수가 가는 쪽으로 갈 수 있을 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 덕산 하이메탈은 매수가는 내일 네. 시초가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초가로 하고 좀 눌림을 줄 거예요. 눌림을 주면은 반절 50%씩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를 잡고 목표가는 25,8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3,300원 이렇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해보자 덕산 하이메탈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방송 서비스 관련 기업입니다. 올 초에는 4만원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2만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딱 보합에 마감했고요. 자, 그에 맞서는 윤정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겠죠. 최근 두 달간 주가는 3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은 약 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스카이라이프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기둥 종목이다 보니까 뭐 차트 흐름도 좋고 거기에 대한 수급도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스카이라이프를 좀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뭐 스카이라이프 하면 여러 회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파 방송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위성 방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 유선 방송 그리고 이제 IPTV 방송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위성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성 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위성 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스카이라이프 지금 지상파랑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장의 캐파를 어떻게 지금 현재 매출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캐파에서 약 15%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스카이라이프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제 매출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9월달까지 보게 되면 41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자가 이제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가입자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스카이라이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불기둥주로 좀 들고 나왔지만 뭐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도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기간의 수급도 좋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번 연도 5월달이었죠. 5월달에 고점을 43,000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해서 계속 좀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25,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옆으로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행보 구간이 최근에 22평선에 대한 지지 흐름은 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항선에 대한 흐름들은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62평선을 일봉상 62평선을 지금 올라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카이라이프가 내일 같은 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수급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 오로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수급이 그나마 정답이라고 보시고 기관들의 수급이 형성되는 곳에 답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스카이라이프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시초가입니다. 시초가고 그에 따른 목표 가격은 3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최근 수급도 양호했고 단기, 중기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자, 윤정민 전문가님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스카이라이프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예, 이 박수범 전문가님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하락했고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단기 바닥을 잡았다고 기술적 분석상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기둥 종목이라기보다는 내일은 상승이 유력한데 불기둥처럼 뿜어내는 것보다는 이 종목은 수익주로 쭉 갖고 가면 큰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내일도 물론 수익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스카이라이프 추가 상승에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내일 한번 양호한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이 컴퓨터 PC를 쓰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PC 안 쓰시는 분이 있나요? 다 쓰시는 건 다 마찬가지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그전에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실적도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싱크 오피스가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상 수익률도 보면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적인 그 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모바일 시장이 확대가 되고 또 PC 없이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한국 컴퓨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요. 자,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상당히 눌림이 좋아요. 눌림이 상당히 좋은데 내일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강한 조금 그 눌림을 주었고 이것을 후장에 들어 올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보면요. 요 물량을 소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요 저항대 물량을 소화시키고 다음 저항대는 그 위에 있는데 내일은 오늘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뚫고 쭉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초가를 매수가는 시초가, 내일 시초가를 하시고요. 다음에 그 목표가는 21,500원, 다음에 손절가는 23,300원 짧게 잡겠습니다. 짧게 잡고, 내일 이것은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그 흐름은 아니고 한 5, 6% 정도의 강한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최근 뭐 수급을 봐도 기관의 매수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박수범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한글과 컴퓨터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죠.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현금 보유율도 굉장히 높고 거기다 꾸준한 좀 수익을 만들고 있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에 또 보면 기관들의 수급 또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들 쪽에서 매수를 강하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한글과 컴퓨터가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보게 되면 거의 30%가 넘는 지금 수익률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고점 부분이 22,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현재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3년 만에 지금 현재 2014년 그 오피스가 이제 제품 출시됐다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22,000원에서 그야말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기관 쪽 수급이 더 크게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더 매수 물량을 좀 더 크게 가져가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2,000원 돌파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그럼 좋겠죠? 네, 그때까지 네. 조금 보수적인 관점도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이었죠. 스카이라이프와 한글컴퓨터 양호한 흐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직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예, KMW. 네, KMW요. 예, 29,900원에 20%요. 29,900원의 비중이 20%. 오늘 네. 딱 종가가 19,000원이었거든요. 조금 네.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달 정도요? 넘은 것도 같고. 예, 예. 아, 그럼 거의 한 11월 초쯤에 매수를 딱 하셨나 봐요. 아마 그쯤 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갖고 헷갈리는데요. 직접 투자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일단 정말 안타깝게도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떨어졌어요. 예. 이 종목도 추천을 받으신 거세요? 아니면 직접 한번 그 투자를 하신 거세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일단 그럼 시청자님께서 예상하신 목표가는 어느 정도이세요?
저기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손절가는요? 예, 선절가요? 네. 선절가는 그때 18,000원 정도, 예, 알고 들어갔는데. 네. 그때 한번 올라갈까 싶어서. 네.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네. KMW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 네. 통신 쪽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네.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내년 초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KMW 들어봤네요. 네네. 자, KMW 좀 일단 좋은 회사를 좀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그게 다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다 이제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거의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주고, 그리고 다 22평선 이 상단 위에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22평선을 좀 뚫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더 전 저점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탄력이 생각외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KMW,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RRH라는 제품을 현재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통신사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LTE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LTE망이 잘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단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LTE망이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스프린트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독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통신 중계기를 지금 현재 LTE 관련된 중계기를 많은 회사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KMW 제품이 좀 더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해외 수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 좀 높은 점수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바로 부채 비율이 또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린다면, 주가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이게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자산 가치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하한가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가를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지금 손절가를 18,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절가 18,000원 꼭 지켜주시고요. 그에 따른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000원은 목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2,000원까지 들고 가시고, 그에 따른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삼천당 제약요. 네, 삼천당 제약이요. 네. 예, 매수하실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4,450원에 30% 정도 돼요. 네, 4,450원에 비중 30%. 네. 예,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일단 오늘 종가가 4,470원이었거든요. 매수가 조금 위에 있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5,500원 보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 좀 네. 올랐잖아요. 네. 아까 좀 밀렸죠, 사실. 네, 예. 네. 팔아서 써야 되는 건가 그걸 가지고요. 네,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한번 목표가와 전망까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 들어봤습니다. 단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요.
삼천당 제약은 실적이 상당히 이번에 3분기에 네. 실적이 아주 호실적이라고 그러죠. 좋게 나왔고요. 지금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은 큰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상황인데 기관들이 조금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밀렸네요. 하지만 지금 어떤 추세상으로는 괜찮고요. 이 그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DHP 코리아라고 눈물 제제 생산 전문 업체인데 함께 합병을 했죠. 흡수를 했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실적도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라면은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갖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고 거기에서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또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주식 매매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수해서 매도, 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이 말이 뭐 엉뚱한 데를 빗나갔는데요. 예. 자, 그렇게 한다면은 삼천당 제약은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천당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는 네. 5,500원까지는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내일 5,000원 정도, 5,000원까지는 비중이 30%라고 그랬죠. 30%면은 5,000원, 4,900원대 네. 이렇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눌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받아야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5,500원보다는 4,900원 네. 때 그쪽에서 일단 매도를 해주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4,900원까지 올라간다면 비중을 정리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화케미컬에 들어왔습니다. 460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8,800원이고 비중이 20%,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박수범 전문가님. 네, 하나케미칼 그야말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나 지수사를 비롯해서 하나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9월달만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른 큰 상승률을 이제 단기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도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죠.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20평, 그 다음에 62평까지 깨면서 지금 이제 122평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신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점이라고는 신호는 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그리고 122평 선에 대한 지지 흐름이 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양봉이 출현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만, 하지만 좀 배트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가 한번 좀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배트는 좀 짧게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목표 가격은 22,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9443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29,000원, 비중이 50% 보유 중인데 대응책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가 211,500원,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네요. 예, 조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149,000원, 15만원대에서 상당한 매집이 일어났었죠. 이거 주봉을 보면요. 역사의 신고가죠. 역사의 신고가가 245,000원인데 지금 245,000원 근방을 찍고 다시 눌림을 주는 입장이죠. 추세는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중기로 가져간다면은 모르겠지만은 50%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된다. 내일 반등이 요즘에 서서히 외국인들이 매물이 좀 나오고 기관들이 매물은 나오는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네.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수익선에 올라가는 걸 말이죠. 상장되고 나서 이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한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역사적 신고가라고 그런다. 역사적 신고가는 한번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시점이 3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네. 상당히 기로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내일 양봉이 나와져서 위쪽으로 상승으로 턴해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이 좀 부족하죠. 지금 50%인데요. 내일 반등이 나와서 좀 올라준다면은 23만원대, 네. 23만원대에서는 50% 비중을 좀 줄여서 한 20% 비중을 낮추고요. 신고가 24만 5천원, 24만 5천원 돌파하는 지역을 살펴본 후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익 실현을 하든지, 그런, 네.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알겠습니다. 5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대글로비스 기관 매도가 부담되기 때문에 내일 반등 여부 좀 꼭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효성에 들어왔습니다. 9327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77,000원, 비중이 무려 100%라고 하십니다. 좀 삼거래이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네, 효성,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효성 네.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소재부터 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뭐 풍력 사업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뭐 검찰 조사를 좀 받은 부분도 있고, 그게 따른 뭐 최근에 좀 8만원까지 주가가 가장 좋을 때 8만원까지 찍었다가 좀 내려온 부분들이 오늘 리스크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하락 부분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좋고요. 거기에 따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가격은 장하자라고 거기에 따라 이제 지키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가 보시다시피 68,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68,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앞뒤 보지 마시고 그리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도 되니까요. 68,000원에서는 손절가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다면 지금 77,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도 좋기 때문에 네. 목표 가격은 좀 8만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일단 손절가 68,000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왔는데요. 3688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6,800원, 비중 60%, 현지가가 34,250원이니까 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SK 하이닉스 앞으로 보유 전망 어떻습니까? 예, SK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는 그 종목이죠. 네. 26,800원에 60%인데 항상 우리 그 투자자 하신 분들은 너무 50% 비중을 넣으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30% 이하로 한 종목당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35,900원 35,900원 찍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외국인들한테 이 종목은 상당히 러브콜을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저점에서 매수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목표가를 36,000원대 36,000원대에서 60% 반절을 줄이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36,800원 네. 그때에서 나머지 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겠습니다. 한증칼이 들어왔습니다. 921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300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한직칼이랑 회사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16,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크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한직칼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매도 신호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터치 흐름이 나와줬고 내일 양봉이 나와주지 못하면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 구간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이제 손절가 제시한다면 1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